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 저는 정직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제 전자통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신상정보까지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전자통제 시대가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옵니다. 국민 여러분 고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직한 대통령을 앞으로 뽑아야 여러분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당이라고 아무데나 찍고 그럴 때가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시대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 AR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의 몸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나 신상정보나 모든 것이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 통제하게 되는, 어찌 보면 편리하지만은 어찌 보면 무서운 독재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이 핵폭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적으세요. 자, 차기 대통령은 정직이 핵폭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무엇이 정직이 핵폭탄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직한 정부 만들지 않을 대통령은 앞으로 절대 뽑으면 안 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하고 평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지금 핵을 지금 이고 있습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런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북한이 미국이 경제 원조한다고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비핵화하자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나주면서 여러 가지로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핵무장을 포기해버리면 한마디로 국가 망조입니다. 망조. 북한은 경제가 살고 있습니까? 모든 면에 내가 김정은이라도 핵 포기 안 합니다. 왜냐? 체제가 무너지니까 자기로서는. 근데 핵 포기할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현 정부나 그래서 지나치게 북한을 너무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속았구나 그럴 때가 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 갔다 와서 안 그랬습니까? 앞으로 전쟁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만들 기술도 없고 만들 여력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북한은 속은 거 아닙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해방 후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모든 민족주의자가 북한 체제의 이념과 김씨 일가의 독재를 너무 안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줄 알고 자유민주사회로 착각함으로 다 속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념이나 체제를 무시하고 그저 민족의 관점으로 우리 같은 민족끼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고 그런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역사에서 얼마나 김구도 잘못됐습니까? 그래 안타깝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 김일성 체제를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치를 떨고 남쪽으로 다 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고향 산천을 버리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얼마나 큰 결단을 했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서북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서북 청년들의 사실은 이 무서운 그들의 적개심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치를 떨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고통받고 살다가 이남이 내려오니까 또 박헌영이가 공산화 다 돼 있었어요.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또 보니까 공산주의야. 또 사회민주, 공산사회민주. 그러니까 그냥 치를 뜬 거야. 그냥.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그 당시에 이제 깡패들. 근데 그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교회를 싹 없애야 된다. 그러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서북 청년단이 많았었고, 이제 그 당시에 남로당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깡패들을 포함을 많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65%는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35%는 약 그 당시에 깡패들을 약간 동원해서 썼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말을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김일성이 친작은아버지도 내려왔어요. 교회 장로입니다. 부산 동성교회 장로예요. 지금은 진즉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35년 전에 집회 갈 때에 83살인가 됐으니까 얼마나 북한 체제에 치를 떨든지, 아니 친작은아버지가 내려왔다니까 부산으로. 몇 번 김일성이가 아버님 올라오십시오. 친아버님, 작은아버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첩을 4번 보내도 안 올라갔다 그래요. 저는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6.25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핵에 대한 그 비하인드, 감추어진 비밀을 조금 말씀드리고, 정직이
핵폭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6.25 한국 전쟁 중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15일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다시 유엔군이 힘을 얻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여 이제 북진에서 만주 근거까지 북진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서기관인 스탈린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두려워서 스탈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어요. 얼마나 핵폭탄이 이렇게 무서운지.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혹시 미국과 전면전이라도 전선이 확대되면 제2 일본꼴이 될까 두려워서 스탈린도 나 더 이상 못 도와줘 하고 김일성에게 사실은 더 이상 못 돕겠다고 손을 털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어떠한 길이 없는 상태인데 마오쩌둥이라는 모태통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 당시에 국공 내전을 치른 직후 항폐해진 상황이라 처음에는 참전을 망설였지만은 김일성의 옛날 은혜 받은 또 있고 부탁이 있어서 앞으로 동아시아 또 영향력 전략에 따라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입하지 않아 전혀 몰랐던 중공군이 1950년 10월 25일 인해전술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공군들이 그냥 일렬로 쫙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인해전술 쓴 거예요.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전술핵을 써야 되겠는데 여러분 인해전술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데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50년 11월 30일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겁을 살짝 줍니다.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할 상황이다 하고 기자회견합니다. 이게 세계가 왈칵 뒤집혔어요. 더욱이 그 당시에 메가더 유엔 총사령관이 1950년 12월 24일 34발의 원자폭탄을 만주와 연해주와 북한 21개 지역에 투하하면 10일 안에 전쟁을 끝날 수 있다고 트루만 대통령에 이제 상고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해 전술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으로서는 핵 사용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또 세계 3차 대전이 또 일어날 것을 미국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한마디로 점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950년 11월 북진 통일과 전쟁 종료를 계획했던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서부 전선에서
또 한번 패하고, 또 이제 밀리다 보니까 또 이제 핵 공격을 만지작거린 거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차에 또 11월 30일 동부전선 미 10군단에서 이제 계속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함흥에서 흥남 지역으로 후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무서운 것은 장진호 전투에서 미 10군단 산하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에 고립돼서 추위와 싸우다가 패전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평양을 다시 내주고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후퇴하고 나면 이제 핵공격을 그런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군은 흥남부두에서 이남으로 철수하려고 1950년 12월 14일, 24일 사이에 국군 12만 명과 김일성 공산정부의 폭정으로 살 수가 없었던 피난민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공산주의가 지긋지긋했으면 숨 죽이고 눈물 먹고 살다가 또다시 공산체제에서 못 산다 해가지고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향해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모도 그때 탄 거예요. 그때 배를 탄 거예요. 얼마나 공산 치하가 무섭고 더러웠으면, 지긋지긋했으면 그리운 내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철수하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얼마나 원산에 폭격을 했든지 중고등학교하고 군대에서요 머리 쳐박은 기합이 있어요. 그래서 원산 폭격이라고 해요. 원산 폭격. 머리 쳐박어. 그 벌이 그거예요. 워낙 그냥 흥남부두에서 안전하게 철수하기 위해서 그냥 막 원산에 폭격을 한 거예요. 미군이. 그리고 철수를 안전하게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할 때에 여러분 김일성이는요 오금을 저리고 핵공격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했다고 태영호 공사가 전번에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그때 미국이 인권을 생각해서 핵공격을 안 했던 것은 지금 보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끝내버려야 되겠지만 그때는 했으면 중국도 망했습니다. 두고두고 미국이 욕을 얻어먹을 일이고 할 수 있는 한 폭력은 절대로 근본 해결책이 아니란 사실 알아야 됩니다. 미군이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려 할 때에 사실은 미군 지휘부가 처음에는 피난민 사이에 북계군이나 중공군의 간첩이 섞여 있을 수 없으니까 피난민들을 함께 데려가는 것을 꺼렸다 그럽니다. 그럴 때 국군의 설득과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어가지고 그 미군들을 설득했더니 몽땅 그 배 안에 실었던 무기를 싹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10만 명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무기를, 천문학적인 무기를 다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속 피난민들이 타자 헌병들이 그냥 못하도록 팻마로 머리를 치자 미군들이 그랬다 그럽니다. 배가 뒤집혀서 좋으니까 무조건 승선시켜라 해서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광경을 여러분 굳세어라 금순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이다 그런 노래 있습니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 딸이 난간이에 초생 딸만 애로이 떴다. 그때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김일성의 체제를 좋다고 말한 정신병자들 안 됩니다. 오직 있으면 친아버지가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당신이? 여러분 지금 오직 있으면 탈북하겠습니까? 동포들은 우리 동포지만은 북한 체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걸 철저히 그렇게 알고도 또 그 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저는 통합하자는, 바르게 하자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북 지금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유주의가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술핵을 이제 쓰느냐 포기하느냐 이제 워싱턴 정가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철수했으니까 수많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핵공격으로 쓸어버리면 나중에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것이고, 가만 놔두자니 전세가 역전될 것이고 해서 한 것이 휴전. 핵공격 그냥 하지 말고 휴전해버리자. 그래 휴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술핵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본의 교훈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NPT라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서 핵을 억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정직은 핵 원자 폭탄보다 무서운 이력이 있습니다. 정직은 수소 폭탄보다 더 무서운 이력이 있어요. 지금은 정직의 핵폭탄을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직의 수소폭탄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식적으로 모든 면으로 지금 발달할 대로 발달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어떠한 폭력, 핵이나 무엇으로 폭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직의 핵폭탄을 던져야 많은 사람이 호응을 얻을 겁니다. 앞으로 세계는 정직한 그래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겁니다. 정직한 나라가 세계를 이제 아무쪼록 주인공이 되고 세계의 강국이 되고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세계에서 인류국가가 되고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 대통령의 강력한 결심, 청와대 대통령의 강력한 각오, 결단, 대통령의 용단, 통큰 용기, 이거 없이는요 절대로 정직한 나라 안 돼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돼.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는 정직운동으로 세계를 우리가 뒤집어놔야 돼. 정직운동으로 세계를 우리가 감동시키고 정직운동으로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정직운동으로 세계를 끌어들이고 기절시켜야 돼요. 와, 대한민국 왜 정직하냐?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정직운동을 보고 오금을 저릴 정도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직은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도 필요 없고 전세금도 필요 없고 세금도 안 나오고 미천도 안 들고 정직운동은 무조건 하면 돼요. 덮어놓고 하면 되고 누가 뭐라고도 하면 되고 누가 반대도 하면 되고 정직운동은 의지만 가지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차기 대통령은 목숨 걸고 정직 운동할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생명 걸고 정직 운동할 지도자, 명운을 걸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누가 없인 여기더라도 미친놈이라 해도 정직 운동할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병신이라 해도 정신 빠진 놈이라 해도 정직 운동할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직한 지도자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자존심이고 새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정직한 지도자가 새 나라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이 남체를 개사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새 나라의 국민들은 정직 정치합니다. 정직 정치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국민들은 정직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정직 정치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앞으로 정직은 원자 폭탄보다 이력일 겁니다. 앞으로 정직은 수소 폭탄보다 1000만 배 이력일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 한번 따라서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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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우리 구호를 한번 다 같이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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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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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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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정직한 나라가 최고 나라입니다. 최고 나라. 정직한 나라가 인류국가입니다. 차기는 반드시 정직 운동을 할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나라를 인류국가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